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자리, 스테픈 커리의 영상이 나오던 전광판. 그 가장 비싼 자리를 점령한 것은 NBA 스타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케팅 분석 업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설명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 리그인 NBA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광고만 무려 30여 개.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패션, 식품, 항공,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1초에 수억 원이 오가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오직 이 한 남자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30개의 광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미국 현지가 경악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위력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아침 7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직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삼성 갤럭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뜹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으며 주스를 마십니다. 그 병에도 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옷장을 엽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투미티 UMI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펩시 광고판 속 손흥민이 그를 반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역의 파괴입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혹은 에너지 드링크 정도였죠. 운동선수는 땀을 흘릴 때 가장 멋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에서 고독한 눈빛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웁니다. 혹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화보에서 조각 같은 복근을 드러내며 섹시신 볼로서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패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남성 모델은 서구권에서 공부 잘하는 너드 혹은 무술가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강력하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하면서도 소년 같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앰버서더라는 자귀를 수여하는 건 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삽니다. 30개의 브랜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압도적인 실력이 자신들의 제품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이식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NBA 스타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립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들의 인스타 게시물 하나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들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정 글로벌 캠페인에서 손흥민의 도달률과 실질적 구매 전환율이 NBA 탑티어 스타들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 앨런 아담스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4대 스포츠 미식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손흥민인가? 르브론에게는 안티엔티가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거친 행동은 호불호를 만든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안티가 없다. 그는 무결점의 아이콘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실제로 손흥민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모델로 발탁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제품이 완판되는 현상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일명 손흥민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개의 광고가 그의 축구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를 많이 찍는 선수는 돈독이 올랐다, 훈련할 시간에 화보나 찍는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베컴도 피할 수 없었던 비난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소니가 또 광고를 찍었어. 제발 더 찍어줘. 그가 우리 팀에 남을 수 있게 주급을 더 챙겨주란 말이야.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쉬는 날 광고를 100개를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NBA 스타들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위상, 절대적 지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인성으로 방어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앞에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요? 시즌 중에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비시즌에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그 틈을 쪼개 30개의 광고를 촬영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광고판 뒤에 숨겨진 인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일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영웅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각했고 까다로웠으며 빨리 끝내라며 시계를 보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날은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NG가 나면 스태프 탓을 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라며 먼저 뛰어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0명의 스태프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조명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국식으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그와 재계약을 하려는 진짜 이유.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존중의 품격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광고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간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의 광고는 그 고결한 태도에 세상이 보내는 찬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축구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광고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의 얼굴이 걸려있는 시대 말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시아 소년도 노력과 인성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미소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희망. 미국 현지가 경악한 것은 그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이 한국인 선수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의 광고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광고는 3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의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걷다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역사가 쓰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 부호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 로데오 거리가 단 한 대의 자동차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부가티, 롤스로이스가 즐비한 이곳에서 모든 억만장자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의 붉은색 스포츠카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 차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페라리 역사상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디자인, 그리고 그 차의 번호판에는 선명하게 소니 7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톰 크루즈조차 자신의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 차는 내 전 재산을 줘도 살 수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미국의 최상류층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돈이 휴지 조각처럼 느껴지는 무력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탈리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페라리 회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LA까지 날아와 이 차의 키를 건넨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단순히 비싼 차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페라리가 자신들의 심장을 꺼내어 아시아의 한 축구 선수에게 바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동차라는 기계 덩어리가 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LAFC 훈련장 인근의 특별 행사장 가림막이 거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라리의 존 엘칸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을 때 현장에 모인 전 세계 자동차 전문 기자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페라리의 새로운 모델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차를 통해 완벽함이라는 가치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차의 이름은 SP 소니. 오직 손흥민 선수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설계된 지구상에 단 한 대뿐인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실크가 벗겨지는 순간 현장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차라기보다는 바닥에 낮게 깔린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페라리 고유의 붉은색인 로소 코르사 컬러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상징하는 푸른색 라인이 차체를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디테일이었습니다. 차량의 시트에는 손흥민 선수가 2010년 함부르크에서 터뜨린 데뷔골부터 토트넘에서의 푸스카스상 수상, 그리고 2026년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골들의 날짜가 금실로 하나하나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엔진룸을 열자 드러난 문구는 현지 기자들을 그야말로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의 아들 손흥민을 위해 설계되다. 페라리의 엔지니어들이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 최고 속도와 가속도를 분석해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엔진의 배기음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공학기술이 아니라 한 선수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이자 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살벌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원오프 모델 제작 소식이 아름아름 들려왔을 때 중동의 석유 재벌들과 미국의 억만장자 컬렉터들이 페라리 본사에 백지수표를 보냈다고 합니다. 손흥민에게 줄 차를 나에게 팔아라. 가격은 원하는 대로 적어라.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페라리 회장은 그 제안서들을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들은 페라리를 수집하려 하지만 손흥민은 페라리처럼 달린다. 이 차의 주인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 자본주의의 정점인 미국 땅에서 자본의 논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 통쾌한 반전 드라마에 현지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헐리우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페라리 수집광으로 알려진 가수 저스틴 비버는 자신의 SNS에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더니 손흥민에게는 차를 만들어 바치는가? 질투가 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남겼고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조차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만큼은 저 12기통 엔진 소리에 심장이 뛴다. 손흥민은 테슬라보다 빠르다라는 농담 섞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것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손흥민 선수의 태도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난 손흥민은 그 화려한 슈퍼카 앞에서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의 보닛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페라리 회장에게 다가가 90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통역 없이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는 저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페라리의 엔진은 멈추지 않고 달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차에 부끄럽지 않게 저는 내일 훈련장에서도 제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이 선물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말라는 채찍질로 여기겠습니다.
그 순간 화려한 파티를 기대했던 베벌리 힐스의 공기는 일순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차 앞에서도 오직 축구와 훈련만을 생각하는 그 지독한 성실함. 이것은 페라리 회장이 왜 수조 원의 자산가들을 물리치고 손흥민을 택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페라리의 붉은색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베벌리 힐스에서 가장 빛난 것은 다이아몬드도 슈퍼카의 광택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소년처럼 축구를 대하는 손흥민의 눈동자였다. 페라리는 오늘 차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브랜드 철학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을 찾은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훈련장을 빠져나갈 때 또 한 번의 명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배기음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자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소니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대신 창문을 내리고 아주 천천히 서행하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타고 가장 느린 속도로 팬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 그의 차 번호판에 새겨진 소니 7은 단순한 식별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도로 위를 달리는 살아있는 전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자동차 역사상 아시아의 축구 선수를 위해 자동차 회사가 모델명 자체를 헌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럭셔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대한민국의 투혼이 만나 빚어낸 한편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런던에 남은 마지막 퍼즐마저 조각나버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10년 세월을 함께 피와 땀으로 적셨던 영혼의 단짝 벤 데이비스. 그가 지금 런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브라질의 18세 유망주 소유자를 영입하기 위해 254억 원을 던지며 10년 헌신한 부주장 데이비스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별 뒤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하는 소름 돋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데이비스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은 유럽의 명문 클럽이 아닌 태평양 너머 미국 LA였습니다. 흥민아, 내가 간다. 오늘 우리는 254억 원에 팔려나간 토트넘의 의리와 손흥민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LA에서 다시 쓰여질 두 남자의 위대한 우정의 이막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적 시장의 황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던진 한마디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소유자가 토트넘으로 갑니다. 1,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54억 원. 토트넘은 브라질 산토스의 18세 신성 소유자를 영입하며 리빌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소유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트넘이 내놓은 카드는 다름 아닌 팀의 살아있는 역사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2014년 입단 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 몸을 던졌던 부주장이 고작 18살 소년의 자리를 위해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유령구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그나마 라커룸을 지탱하던 마지막 정신적 지주마저 차갑게 내팽개쳐진 상황. 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단 3경기에 출전하며 벤치를 지켰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했던 10년의 세월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토트넘을 원망하는 대신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마지막 소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등 유럽 클럽들의 제안이 쏟아졌지만 데이비스의 마음은 이미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있는 LAFC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전율했습니다.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진짜 우정의 상징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에서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 손흥민의 부모님과도 격에 없이 지내며 가족처럼 지냈던 유일한 동료가 바로 데이비스였습니다. 런던에서 손흥민이 떠날 때 벤치에서 눈물을 훔치던 데이비스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축구 인생의 마지막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잔디 위를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30년까지 손흥민이 뛸 것이라는 권경원의 예언처럼 데이비스 또한 그 여정을 미국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한 셈입니다. 이제 LAF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토트넘의 멀티버스가 되려 합니다. 이미 손흥민이 13경기 12골로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등 뒤를 가장 잘 아는 데이비스까지 합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히 이것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에 대적할 유일한 대항마의 완성입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동료들을 불러 모아 왕국을 건설했듯 손흥민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 데이비스와 함께 미국 축구의 정상에 서려 합니다. 바로 어제 런던의 훈련장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는 데이비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친구를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LAFC 스타디움. 그곳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데이비스가 마무리하거나 데이비스의 헌신적인 수비 뒤에 손흥민이 역전골을 터뜨리는 장면. 이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에 밀려난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우정의 위대한 역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4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 10년 우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균열을 우정이 어떻게 다시 메우려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를 버리고 유망주를 얻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구단의 영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LA는 이제 손흥민과 데이비스라는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품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흥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런던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찾아 LA행을 선택하려는 벤 데이비스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의 이 비정한 숙청과 LA에서 제외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